I was so happy to be here. Very excited. 이 정도면 한국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톰 아저씨가 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벌써 11번째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왔냐면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지난해 탑건, 매버릭까지 꾸준히 방문했고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 파트 1까지 총 11번의 한국 공식 방문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죠. 심지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는 총 5번째 방문인데요. 지난해에도 왔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득달같이 한국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전세집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 톰 아저씨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는 표정이 썩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인성 좋은 그를 화나게 만든 옆 나라들은 무슨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톰 크루즈와 한국의 기가 막힌 인연과 함께 그의 끔찍한 한국 사랑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톰 크루즈의 한국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스타 중 단연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에 내한했던 톰 크루즈는 당시 내한이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도 강력하게 영화사를 졸라 내한을 한 바 있죠. 심지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태워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모조리 싹 다 데려온 것인데요. 앞서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만든 탑건이기에 그에게는 이번 탑건 시리즈를 알리는 것에 애정이 남다르긴 했습니다. 이에 톰 크루즈는 지난 한국 방문을 탑건 홍보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려한 행사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번 방문 중 톰 크루즈가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할 정도로 배우들을 끌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당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배우들도 많았지만 톰 크루즈는 의전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당시 오후 늦게 입국했던 톰 일행은 하나같이 졸린 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톰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 시내 투어를 명령한 것이죠. 등 떠밀린 그렉타 전 데이비스는 동료 글렌 포웰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며 출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금세 피곤함을 싹 잊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뜨끈한 삼계탕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한 데다 한국어가 쓰여진 모자를 구매해 쓰고 다니며 기분이 좋아진 것이죠. 이어 이들은 종로구 삼청동의 한옥 카페로 이동합니다. 한국에 왔으니 빙수를 먹어야겠죠? 3명이 방문했지만 이들은 단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각기 다른 종류로 엄청 많은 빙수를 주문해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글렌 포웰이 한국 빙수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고요. 이들의 서울 나들이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로 이동한 것인데요. 사실 삼청동에서 잠실은 꽤나 먼 거리인데 꼭 가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시 행사가 롯데월드 타워에서 열리는 만큼 미리 가서 이리저리 구경하라는 토명의 주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심지어 글렌 포웰은 할아버지가 한국 참전 용사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싸운 나라를 방문해 너무 뜻깊었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묘비에 헌화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네이마르 코스를 가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서울의 핵심을 즐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홍보 공식 행사도 누가 누구를 홍보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따스한 미소가 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팬들은 탑건의 주요 소재인 전투기 파일럿이 입는 항공 점퍼를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미해 재해석한 골룡포 항공 점퍼로 변형해 선물했는데요. 배우들은 말 그대로 입이 딱 벌어진 모습으로 기뻐했죠. 톰 크루즈도 감탄을 연발하며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고요. 이건 제가 받아도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선물인데요. 이 행사를 기획한 한국인들이 정말 센스 만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은 레드카펫 행사 이후에도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영화가 다 끝나고도 한국 팬들에게 일일이 손 흔들어주고 일부는 한국은 이미 코로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악수까지 하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이런 톰 크루즈와 동료 배우들이 한국에서 특급 팬서비스를 펼친 것에 대해 일본은 속으로 끙끙 앓던 것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는 일본을 그냥 돈벌이 시장으로 보는 것 같다. 일본에선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모습에 반의반도 안 되는 노력만 쏟은 것 같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톰 크루즈는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팬데믹 때문이었는데요. 팬데믹이 별로 화제가 되지 않을 시절에는 애초 영화 프로모션 단계부터 한국을 가려 했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모션 전에 한국을 먼저 찾아 일정을 소화한 후 일본에 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직접 한국 개봉 일정을 조정할 정도로 방한 일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역병이 세계를 덮쳤고 연초에 갑자기 코로나 방역 이슈로 한국행은 물거품이 됐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단 헌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미션도 성공하는 사나이는 영화사에 어떻게든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하기에 이릅니다. 월드투어의 화려한 마무리를 하는 나라로 낙점될 것이라 기대했던 일본은 불만 가득한 상태에서 긴장했습니다. 옛날에는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영화도 찍고 오리지널 탑건에서는 가와사키 바이크를 타는 등 일본을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톰 크루즈였기에 아마 더 서운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톰 크루즈는 지난 5월 말에 일본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톰 크루즈가 일본식 인사나 유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알면서도 보라는 듯 일본 팬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손가락 하트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인데요. 이를 본 일본인들은 왜 일본까지 와서 한국식 인사를 하는 거냐? 손가락 하트는 한국에나 가서 해라. 일본에는 왜 혼자 온 거냐? 차별하는 거냐? 라며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탑건 홍보답게 전용기를 타고 방문한 것은 물론이고 특유의 보잉 선글라스를 쓰고 공항에 내려 팬들에게 K하트를 날린 바 있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는 역시 프로답게,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대표 배우답게 수십 년간 변함없는 멋진 미소를 날렸답니다. 사실 톰 크루즈의 이런 모습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분명 지난 한국 방문에서 동료 배우 사이먼 페그가 알려져 K하트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일정 내내 손가락 하트를 날렸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일본인들의 무례함은 역시나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서 피크를 찍었습니다. 한 일본인 기자가 이번엔 한국은 안 가나 봅니다. 역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 방역도 실패하고 안전하지 않더라는 취지의, 그것도 영화 홍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이에 톰 크루즈는 정색하며 한국이 이번 월드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해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영화 흥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런 일본인들의 무례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그는 예전에도 한국을 묘하게 깔보는 듯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응수하는 것처럼 대놓고 한국에 방문해 더 진한 사랑을 보여준 전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의 이런 재치 있는 화답이 전격적인 11번째 한국 방문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더불어 그는 한국에 들르며 서울에서의 행사만 챙기는 배우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참 멋지답니다. 할리우드 배우 최초로 부산을 방문해 명예 부산 시민이 된 것은 물론이고 추위나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팬들의 사인 요청에 화답하는 열정과 진심으로도 유명하죠. 사실 톰 크루즈가 이렇게 성실하게 팬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스케줄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바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마저 미리 다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기 때문입니다. 방한 시에 불성실한 태도로 비난받은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공연 몇 시간 전에 입국해서 공연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날아가 버려서 빈축을 샀는데요. 세계적인 스타는 역시 다른지 톰 크루즈는 팬들을 직접 소통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성공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서도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약속했던 내한 예고를 지켰다는 사실에 팬들의 감동이 더 큰데요. 어찌 보면 내한 예고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헐리우드 스타라고 할까요? 이처럼 톰 크루즈와 한국의 인연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표현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랑을 받은 톰 크루즈의 화답, 그리고 이를 또 반기는 팬의 티키타카가 계속되어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톰 크루즈가 7순이 넘고 100살이 되더라도 꾸준히 한국을 방문해주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